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신부의 유산율이 다른 지역의 평균치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미혼율이 미혼급증을 먼저 겪었던 일본을 이미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선 아이가 독감에 걸리면 귀가나 격리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귀가를 시키자니 돌봐줄 사람이 없고 격리하자니 보육기관 내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지난해 소득 기준에 걸려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신부의 유산율이 다른 지역의 평균치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대 이진용 교수팀이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출산 여성 37만 1,341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신부의 평균 유산율은 4.55%로 분만 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평균 유산율 3.56%보다 높았습니다. 분만 취약지 가운데 유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정선군으로 10.3%였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미혼율이 미혼급증을 먼저 겪었던 일본을 이미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30에서 34세 남성 미혼율은 56%, 여성은 38%입니다. 반면 같은 연령대 일본의 미혼율은 남성 47%, 여성 35%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결혼을 고려할 만한 20에서 44세 미혼 남녀 가운데 실제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도 10명 중 서너 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 교제율도 30에서 35세를 기점으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학교 폭력이 감소 추이를 보이는 것과 달리 교내 성폭력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디지털 교육과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체 학교 폭력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학내 성폭력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학교 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1년 사이 42.9% 급증했고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성폭력 심의 건수도 5년 사이 5.5배 늘었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지만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반면 초등학교 내 성폭력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뿐만 아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즉 몰카 범죄, 그리고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의 주요 유형은 아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즉 몰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고 SNS나 웹하드 같은 유통창구가 확산된 것이 성폭력 증가 추세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경남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유포했다가 퇴학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무엇이 범죄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디지털 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유해 영상물 유통 관리와 단속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초등학교 교실이 달라졌습니다. 바닥은 따뜻한 난방이 들어오고 한쪽 벽에는 놀이 공간이 마련돼 마치 집 같은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책만 빼곡했던 도서관이 변하자 방학에도 아이들이 모여드는 휴식 공간이 됐습니다. 바닥에 앉게 돼 있는 책상도 있고 안에 들어가서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친구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좀 더 오래 있고 싶고 춥고 어두웠던 공간이었던 화장실은 카페같이 달라졌고 나무로 지어진 공방은 머물고 싶은 학교로 탈바꿈하는 변화의 중심이 됐습니다.
2배에 가까운 그렇게 신입생 수가 늘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공간의 변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굉장히 편안한 곳, 적응하기 쉬운 곳, 집처럼 따뜻한 곳 이런 곳으로 이제 아이들과 학부모의 인식이 바뀌면서 이 같은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해 교육부는 향후 5년간 18조 9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학교가 정말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의 그런 공간이었다면 앞으로의 미래 학교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그리고 협력과 배려와 따뜻한 공동체적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교실 단위의 공간 개선은 약 1250개 교에서 추진하고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의 유지 관리와 500곳의 개축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독감이 유행하면 아무래도 면역력 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기 마련이라 부모들의 걱정이 많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선 아이가 독감에 걸리면 귀가나 격리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귀가를 시키자니 돌봐줄 사람이 없고 격리하자니 보육기관 내 공간이 부족합니다. 역대 2위일 정도로 독감이 유행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면역력 약한 어린이의 경우 쉽게 독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기관은 귀가와 격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 마냥 귀가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보육기관 안에서 격리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보육기관 중 격리 공간을 따로 마련한 곳은 절반이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걸리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격리를 해야 되는데 격리 공간은 지금 없고 해서 쉬게끔 하고 있거나. 보육기관은 갑자기 격리시설을 따로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맞벌이 가정은 집에서 아픈 자녀를 계속 돌볼 수도 없는 처지인 겁니다. 전염성 질환이 걸린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시 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일시로 보호해줄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같이 해결되어요.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지역사회에서 돌봄시설을 마련하는 등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9,650원입니다. 지난해 7,800원보다 24% 늘었는데 속도 조절론이 나온 최저임금 인상폭의 2배 수준입니다. 돌보미 분들이 올해부터 주당 근무 15시간 이상이면 받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면서 증가한 비용을 시간당 이용료에 반영한 결과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일주에 15시간 미만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됐습니다. 돌보미 분들을 쪼개가지고 지금 배치를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주휴시간을 지금 전체 이용자에게, 그럼 그 남는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게 9,650원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산정이 됐는지. 여가부는 돌봄 서비스 이용료가 올라간 대신 중위소득 120% 이하에만 적용되던 지원을 150%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5%포인트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닌 가정은 결과적으로 민간업체 뺨치는 수준의 비싼 이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 오전 2시간, 오후 제가 퇴근할 때까지 이렇게 하면 똑같이 쓰면 200만 원이 넘어가요. 비용이 그렇게 올랐다고 해가지고 확 바꾸기에는 아이들이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난해에도 요금 인상 직후 정부 미지원 가구의 보육 신청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돌보미 처우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는 부모의 사정까지 아우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은 72.5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40년 가까이 65세에 멈춰서 있는데요. 시대적 변화에 맞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기준 연령은 한 75세?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저 72예요. 네, 65가 아니고 젊었을 때가 별 차이가 없어요. 65세를 넘은 서울 시민 3,000명에게 몇 살부터 노인이냐 물었더니 72.5세라고 답했습니다. 현행 기준 연령인 65세와 7년 넘게 차이 납니다.
특히 10명 중 4명은 75세 이상이라고 답했는데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만 65세 기준이 세워진 뒤 40년 가까이 65세 이상 인구가 5배나 늘고 기대 수명도 66세에서 80세를 넘어섰지만 기준은 여전합니다. 지금도 70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이라는 어떤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생산성 있는 어떤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체력을 갖고 있고 능력도 있는데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은 꾸준히 나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결론은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노인들이 어떠한 소득을 얻지 못하니까 법정 연령이 현실 속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령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노인의 역할을 규정, 노인의 일자리를 위한 진짜 대대적인 국민 토론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은 OECD 국가 중 최악인 노인 빈곤율을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기 전까지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긴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커질수록 사회적 부담도 커지는 만큼 서둘러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산골 오지마을입니다. 학교가 있는 읍내까지는 10km가량 떨어져 있고 버스를 타고 최소 40분 이상 가야 합니다. 하지만 버스는 오전, 오후 하루 2차례뿐이고 도착 시간도 들쭉날쭉해서 자칫 버스를 놓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막 10분 있다가도 오고 막 10분 일찍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서 추워도 일찍 나와서 기다리다가 이처럼 농어촌 오지 지역 학생들은 학교가 있는 읍내까지 힘겹게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부족한 교통 여건으로 취미 활동이나 방과 후 학습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취미 활동이나 그다음에 자기 학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 제약이 많은 거죠. 갈 수가 일단 없어요. 예. 경기도는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집과 3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통학하는 중고등학생이 대상인데 왕복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농어촌 학생들에게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경기도는 조만간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지런히 바느질을 하는 손길, 한쪽에선 완제품을 정성스레 포장합니다. 애를 키우거나 몸이 안 좋아 일을 쉬던 디자이너들이 의기투합했고 공공기관에서 사무실을 지원받아 스카프 회사를 차렸습니다. 능력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5명이 함께 하면서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만나는 분들이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잠시 주춤한 걸 빼면 이처럼 창업이나 취업으로 끊겼던 경력을 다시 잇는 여성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저출산의 원인, 여성 독박 육아를 맞는 아빠 육아도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2만 명이 채 안 되긴 하지만 육아휴직에 나서는 남성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이고 눈치 주는 기업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합니다. 돈만 잘 버는 아빠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 문화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물론 갈 길은 멉니다. 재취업 교육을 하는 수업 시간에도 상당수 엄마들이 아이를 데려옵니다. 바뀌고 있다곤 해도 아직 육아가 여성만의 몫인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사회에 재진출을 하려고 해도 그 전일제 근무보다는 유연 근무 같은 걸 통해서 육아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는 경향도 많다고. 이미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 당분간 아기 울음소리는 계속 잦아들 전망입니다. 앞서 우리와 같이 저출산을 겪다 정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으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유럽 국가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쌀밥부터 나름의 조리법이 필요한 서양 요리까지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은 지금 식품업계의 화두이자 1인 가구,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기존 설비로 만들 수 있다 보니 큰 투자가 필요하지도 않아 식품 유통업계에선 너도 나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정간편식 시장은 2015년부터 빠르게 성장해 이듬해 2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시장 규모가 3조 원은 가볍게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정간편식은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생활에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2017년 조사에서 응답자 절반가량은 주식을 대체하기 위해 산다고 답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즉석밥과 볶음밥이 52%로 압도적이었고 국, 곰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간식이 아닌 한 끼 식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정에서의 조리를 대체하기엔 영양과 함유 성분의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시판 제품 조사 결과 열량은 하루 권장치의 평균 60%에 그쳤고 나트륨 함량은 133%로 지나치게 짰습니다. 간편식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균형된 영양소와 함께 저염, 저당의 레시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간편식의 과도한 의존은 영양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다며 다른 음식에 곁들여 먹기를 조언합니다. 며칠 맑은가 했더니 미세먼지로 하늘이 뒤덮인 날이 더 많이 이어지며 자주 쓰이는 말 사만삼이. 말 그대로 사흘 추우면 나흘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외출 전 맑고 흐린 것보다 미세먼지 예보부터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일과가 됐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봄보다 미세먼지가 더 위험합니다. 집집마다 난방을 하고 추운 날씨에 대기가 잘 움직이지 않아 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기가 정체될 때 이렇게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질산염은 날씨가 추울 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큰 기여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를 쓰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여기에 겨울은 수많은 질환에 취약해지기 쉬운 계절. 미세먼지가 각종 심혈관, 뇌혈관계 질환과 호흡기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이들을 극복할 항산화력과 면역력 강화는 필수입니다. 춥더라도 적절한 운동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수면도 충분하게 취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이런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는 외출을 삼가고 외부에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겨울은 독감 유행이 가장 독했던 시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지 한 달 만에 의심 환자 수가 9배 넘게 늘었는데 벌써 통계를 낸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환자 수가 많습니다. 문제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감의 기세가 여전한 데다 최근에는 지난해 말 유행한 A형에 이어 B형 독감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독감에 한 번 걸리면 내성이 생기지만 두 가지 유형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 A형 독감을 알았더라도 B형 독감에 한 번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독감의 기세가 맹렬한 건 잦은 미세먼지와 한파 탓이란 분석입니다. 가뜩이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날씨인데 실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 바이러스가 금세 퍼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독감 백신이 일반 감기를 막지는 못하는 만큼 춥더라도 틈틈이 운동을 해 병을 이길 면역력을 키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독감 바이러스가 3, 4월까지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깊은 산속에 도토리들이 모여서 키를 재어보았어요. 내가 제일 뚱뚱하니까 내가 대장이야. 아니야,
키가 크니까 내가 대장이라고. 모두 자기가 대장이라고 자랑만 했지만 꼬마 도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어요. 얘들아, 조심해! 바람 아저씨가 오고 있어! 친구들은 꼬마 도토리가 소리쳐도 들리지 않나 봐요. 잘됐다! 이 녀석들 싸움을 하고 있구나. 온주 내줘야겠어. 윙! 윙! 내 몸이? 내 몸이? 자기가 대장이라고 하던 친구들은 모두 언덕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불쌍한 도토리 친구들, 그러게 내 말도 듣지.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자 꼬마 도토리만 나뭇잎 이불을 덮고 꾹꾹 숨어버렸대요. 영국 퀸메리 대학 아드리노 교수 연구팀은 비타민 D가 감기, 독감, 천식 발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만성호흡기 질환 악화를 억제하는 데 비타민 D가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체내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알려진 비타민 D는 영양제 섭취 또는 햇빛을 충분히 쐬기만 해도 생성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